73기의 낭독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73기, 벌써 73기가 되었죠. 다산의 마지막 습관, 이 책을 가지고 12월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책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은 무엇일까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수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안 들어오시네. 73기 12월 낭독 독서 모이면 다산의 마지막 습관. 원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 홍보해가지고 작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또 읽게 된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어렸을 때 배웠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것을 배웠을 수도 있겠죠. 다산이 평생 공부를 비우고 다시 시작하고자 읽은 책. 네, 나를 새롭게 하는 단 하나의 실천, 수학이죠. 오늘 나는 낭비 꿈입니다. 낭독과 디지털로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I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죠. 왜냐면 새롭게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가장이가 찢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길어야 2, 3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세상에서. 나만의 것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나만의 것을. 나만의 것을 AI와 접목을 해서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낭비꿈이죠. 낭독과 디지털 도구로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 문제 앞에서도 긍정하는 힘. 목소리 이건 또 뭐다? 낭독만 해서는 지금은 살아남기 힘들죠. AI와 접목을 하니까 또 순호에서 노래도 작사, 작곡을 작사는 인공지능이 해주고 작곡은 순호라는 AI가 해주고 얼마나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너무나도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야, 그거 머리 아프게 뭐라 해. 나중에 그냥 따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낭독 선언문.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 정말 빛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일요일 아침 7시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한데 오신 여러분 대단하시죠. 우리 백옥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갖고요. 저는 좀, 아, 어, 그래요? 지금은요? 예, 좀 낫네요. 네. 예,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소중한 목소리를 가진 낭디꿈, 메시지 김명숙이다. 자기 나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메신저, 정경호이다. 메신저. 아, 메신저 전경호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 이게 통, 책이 있어서 잘 안 보이나 봐. 제가 읽을게요.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소중한 목소리를 가진 낭디꽃 메신저 김영숙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행복한 나와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다. 네, 이것은 자기만의 신을 넣으시면 되겠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넣었고요. 메신저, 우리가 카톡 메신저, 뭐, 텔레그램 메신저 하잖아요. SNS 메신저.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죠. 네, 낭독교육 현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비꿈 10가지 선언문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번이 다가올까요?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어, 이번, 지금 현재 저는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낭디꿈, 네. 낭디꿈은 낭독과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네, 요즘에 맞는 것 선배쌤을 같아요. 보면은 도전도 잘하시고 배우는 걸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죠. 다른 분은 몇 번이 와닿습니까? 저는 5번, 6번, 7번. 하나만 골라주세요. 5번. 아, 아, 6번, 네. 6번. 한번 읽어주시고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낭디꾼 김희진 에바는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때도 기쁘지만 내가 뭔가를 남을 위해서 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도움이 되는 걸 보면은 제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6번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낭디꾼 파이팅! 낭대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봉사를 하러 가면은 누가 좋으냐면 봉사 받는 사람도 좋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 삶에 지쳐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회에서 봉사 명령 내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의미를 찾고 돌아오잖아요. 자임표 연예인 알죠? 그분도 시내를 따라서 갔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는 그런 데 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돼.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왜 교회 다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구석진 나라를 갔는데 거기 자기는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로 많이 가니까 일반석을 타고 가잖아. 근데 자기는 하이클래스라고 해서 비즈니스석 해가지고 타고 갔다는 거야. 그 막 누가 연예인들 막 창피다 막 아는 척 할까 봐 그냥 탁 물리치고 비즈니스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오지의 땅에 내렸을 때 그 아이들의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다가와가지고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전율을 느꼈다는 거야. 그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행복하고 뭔가 막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만났어요? 그 아굴 골짜기 같은 오지의 땅에 봉사하러 갔을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만장자 선언문. 네. 여러분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돼서 뭐해? 아유, 너무 돈을 쫓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있,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 한번 나눠주세요. 돈이 있으면 뭐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든 내 가족이든 아니면 너무 가난한 공동체든 너무 가난한 수도원이든 너무 망가져 있는 성당이든 이런데 내가 막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보고 싶은 꿈이 있죠. 맨날 무슨 성당이 찌그러져가지고 맨날 비가 새요 이런 거 있으면 너무 마음 아프거든. 공감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디꿈 화이팅. 말이 끝났으면 낭디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말을 할 때마다 돈 이야기, 수익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하면은 강의조차도 아예 듣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의를 또 쫓아가서 들으면은 나한테 당장 수익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쫓아가죠. 어제 그리케이님 또 강의가 되게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료 특강을 통해서 유료 특강으로 가는 그 과정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 어제 강의도 차분하고 잘해주셨는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생각을 했고요. 또, 야, 너는 너무 수익할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세요. 백만장자는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백만장자도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돈은 있어서 뭐해? 그만 좀 벌어.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미리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네요. 미리.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 네. 미션은 선언이에요. 긍정선언문.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루프를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사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요 텔레그램 방에서 보면은 텔레그램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다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데스크탑 연결하는 거고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73기 텔레그램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3기 여기 제목을 클릭하세요. 73기 제목 글씨 써 있는 부분 73기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점 3개가 나요. 오른쪽에 연필 모양하고 점 3개가 있어요. 맞죠? 네. 네. 네, 점 3개 눌러줍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화면에 화면에 추가. 화면에 추가. 네, 홈화면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홈화면에 추가. 그룹 삭제하고 나가기 이게 있는데요, 나는. 선생님은 홈화면에 추가를 누르라고요. 그게 없어요. 땡땡땡 누르라겠죠, 맨 위에. 여기 잘 마지막 보세요. 숫자. 여기 잘 네? 보셔야 돼요. 네, 네, 네. 여기에 73기 뭐라고 써 있어요? 73기. 뒤로 가게 해서 73기. 요 제목 나오죠. 우리 톡방에 가면 네. 이 글씨를 누르세요. 73기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누르세요. 자산의 마지막 습관. 네, 일단 눌러요. 네, 일단 눌렀어요. 그러면 네, 연필하고 점 3개가 나오죠. 네, 네. 여기에서 점 아, 3개를 누르세요. 네. 그러면 홈화면에 추가 나와요. 예, 예, 그것을 누르세요. 네, 네. 그리고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추가. 예. 그러면 내 음, 스마트폰의 홈화면에 보면은 홈화면이 음. 거기 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되셨나요? 아직 못 찾았는데. 핸드폰 홈화면에 보면 73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번 터치해서 이모티콘 하나 보내볼게요. 왼쪽에 보면 스티커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눌러서 자, 이모티콘 하나 보내보세요. 홈화면 추가되신 분? 죄송해요. 제가 좀 놓쳤거든요. 다시 한번 홈화면 추가까지 했는데 그들이 놓쳤어요.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예, 예. 68기 낭디꿈 이렇게 아니, 써 있는데. 68기가 아니라 68기는 이것은 아닌데. 옛날 거고 홈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다고요. 스마트폰에 68기죠, 지금. 68기죠? 아니, 선생님 73기. 73기. 음, 왜 없지? 아니, 73기에 유수신부님 됐어요. 있잖아요. 나왔어요. 73기. 네네. 예. 73기에 있죠?
네, 나왔어요. 예. 예, 이모티콘 하나 아, 보내주세요. 음. 어제 유수성우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응? 음, 차분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못 들어가지고 아쉽네. 되셨어요? 네. 유수성우님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모티콘을 어떻게 보내요? 여기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메시지 왼쪽에 잠깐만, 요거. 잠깐. 예. 얘를 눌러요. 이거. 아, 이거 눌러서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하면, 네네. 어느 거를 누르라겠어요? 여기서? 그게 뭐예요? 밑에서? 자, 어느 여기 거? 보면 메시지 반응이요? 써져 반응? 있죠? 메시지. 메시지. 이거. 왼쪽에 보면 이거 이모티콘 있죠? 옷상. 반응이요? 반응? 아닌가? 험한의 핸드폰에서 추가. 반응이 있어요. 유수성우님,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지금 얘 오리 나온 게. 오리 나오는 게 뭐라고 치면 오리가 나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요 화면이 제 스마트폰인데 여기 왼쪽에 네. 이모티콘 있죠? 이모티콘. 어느 걸 눌러야지 이모티콘이 나오지? 여기 73개 다산의 마지막 습관에 있어요? 음, 텔레그램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아니, 걸 눌러야 그러니까 되나? 텔레그램 들어와서 지금 73개 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아, 메시지에서 커서가 깜빡고 하죠. 이 커서. 화면이 예, 안 예, 보이세요? 예. 보여요. 예, 예. 네, 이 이모티콘을 눌러주라고요. 했으면 어느 걸 이모티콘을 뭐냐? 메시지에서 이모티콘 메시지에서 어 잠깐만. 아이고 이게 메시지에서 이모티콘 네네. 예. 아이고 예. 네, 이모티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걸 안 눌러야 보내도 돼요. 되나? 끝나고 물어보세요. 끝나고. 자, 예. 책을 소리내어 읽는다. 우리 아, 언제부터 읽죠? 아침 6시 반에 읽는데요. 읽고 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네. 블로그나 카페에 기록해서 17일간 카페에 옮겨주면 됩니다. 이 글그램 사용하는 방법 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자, 글그램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을 위로 올려서 글그램 엔터. 화면이 깨지네요. 왜 그럴까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네, 글그램 들어와서 컬러 배경의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컬러 배경의 글쓰기 클릭. 컬러 배경의 글쓰기 1대1, 4대5, 5대4가 있죠. 5대4로 인스타그램이 4대5죠. 4대5로 4대 하겠습니다. 5. 예. 예, 4대5 클릭. 우리는 긍정선언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있죠? 터치합니다. 그리고 긍정선언문이 뭐예요? 긍정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이 글그램을 일단은 글그램 다음에 하고 또 처음부터 하면 어려우니까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칭찬하는 말 한마디 써보도록 할게요. 나는
몇 대 몇으로 쓰라 그랬어요? 4대5. 4대5. 네. 나를 칭찬하는 말을 쓰라 그랬죠? 네. 네. 쓰고 싶은 말 쓰세요. 자, 글씨를 다 썼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글씨 누르려니까 어느 건 눌러야지 글씨가 써져요? 어느 건 누르냐고요? 예, 글씨가 안 써져요.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있죠? 어, 얘를 눌러요. 그런가 봐요. 네. 알았어. 음, 써져요, 글씨? 아니요, 안 써져요. 왜 안 음. 써질까요? CSALE라고 써있는 이걸 누를까요? 그러면? 유수성우님, 네. 글씨가 왜 안 써질까요? 어느 걸 눌러야 저장. 되나? 왜 안 눌러지지? 끝나고 저하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어, 어, 자, 이거 쓴 것을 텔레그램 톡방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죠. 유수성우님 여기 보세요. 여기 제 화면을 네? 보세요. 안 되니까. 네, 네. 자, 여기 화면 글그램은 열었죠. 글그램은 열었고요. 여기를 제가 캡처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을 잘 보세요. 우리의 1대1이 아니라 4대5로 갑니다. 4대5. 그 하지 말고 제 화면을 보세요. 제 화면을. 네, 네, 네. 여기 내 사진이 아니라 컬러 배경의 글쓰기 4대5 여기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스타일 이거는 하지 말고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저장.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저장. 네, 저장하고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식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가슴이 이렇게 막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슴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숨을 일단 내셔야 되겠죠. 앞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어보세요. 내 아랫배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배가 볼록 나옵니다. 다시 코로 숨을 내쉬어 볼게요. 아랫배가 들어가죠.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위에 가슴 들리면 안 되고요. 숨을 밖으로 내쉽니다. 그런데 이 코로 내쉬는 숨을 우리는 말을 할 때 입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을 할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코로 안녕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안녕하세요.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앞에 촛불이 있습니다. 불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나가면서 물어보세요. 나가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나가면 때. 그는 자율증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낭독 시간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어서 갈게요.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아랫배가 나옵니다. 이거 숨을 내쉬면은 아랫배가 들어가죠. 이게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이고요. 애초에 네, 복식호흡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리는 이제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보다도. 그러면은 폐활량이 좋아져서 어른들이 숨쉬기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변비가 없어집니다. 장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우리 막 충격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떡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목을 잡고 이러죠. 너무 네, 긴장하고 너무 굳어가지고. 근데 복식호흡을 하면은 긴장되어 있던 몸이 풀립니다. 잘못된 복식호흡, 네, 횡격막호흡,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어떤 사람은 역으로 하죠, 역으로. 가슴이 들리면 안 됩니다. 자, 낭독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이거 이번 달 미션은 긍정학원문입니다. 지난달은 카드뉴스 만드는 거였죠. 카드뉴스에 무엇을 만들어라? 긍정학원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카페에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요거 우리가 토론하는 범위입니다. 토론하는 범위. 자,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펼쳐서 55페이지를 접어요. 책을 펼쳐서 55페이지를 접습니다. 이러한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좋아요.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딱 좋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1,000원 하죠. 자, 적어 놓으셨죠? 15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그 다음에 257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을까요? 되셨나요? 네. 네, 넘어갑니다. 자, 낭독금 낭독 시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6시 30분,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죠. 내일 아침에도 계속됩니다. 예, 얼마나 멋져요. 이 책을 들고 있는 모습. 누가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지죠? 이 아름다운 모습 캡처해서 한번 여러분들 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알리는 글은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땡큐 체인지 새벽 5시, 그리고 7시 30분은 잠은 영어 시간이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낭독 독서 지도사 과정이 12월 19일 날 개강을 합니다. 저한테 직접 입금을 하시면 저렴한데, 강의 듣고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 작성하면 제가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29일 토요일 날 낭독회 아주 잘했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25년 지정도서는 이거였고요. 26년도에는 더 새로운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은 꼭 나누고 싶다 하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주식 투자 이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주식으로 뭐 몇, 몇 억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싶고, 건강도서, 자기계발서, 그리고 예, 글쓰기 책, 이런 것들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가장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책 읽기를 즐기며 사교적입니다. 나는 낭독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글그램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글그램 다시 호출을 합니다. 말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글그램 다시 열고 제가 저장을 했죠.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면은 뒤로 가기. 여기 글쓰기 앞에 여기 화살표 역방향 있죠? 뒤로 가기. 그래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종료하시고요. 컬러 배경의 글쓰기 다시 갈게요. 컬러 배경의 글쓰기. 컬러 배경에 글씨가 어디로 간 거, 이 지금 어디로 간 거지요? 지금 이게 글그램이죠. 아, 글그램 처음 글그램으로 화면이죠. 가서 글그램으로 간 거예요? 네네. 글그램에서 컬러 배경의 글쓰기. 네. 네, 클릭하고 네, 화면에 터치, 네, 4대5로 갑니다. 4대5. 4대5로 가서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세요.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터치하면 글자를 쓸 수 있죠. 터치. 네, 터치하면 이렇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짧게. 낭비꾼 김형숙입니다. 나는 낭독시대 작가입니다. 나는 AL 디지털 강사입니다. 나는 낭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선구자입니다. 나는 낭독 독서 모임 리더입니다. 그냥 편하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써보세요. 글자 색하고 이 화면 색하고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이 글자 색을 눌러주면 돼요. 제 화면에 글자가 너무 어둡죠. 그럴 때는 글자 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자 색 눌러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면 잘 보이죠? 그리고 확인. 우리 이거 끝나고 그리케이님이 유수쌤을 위해서 글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수쌤, 잘 네,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감사해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저장. 화면을 위로 올려주세요.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 스마트폰 저장이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확인. 되셨죠? 자, 홈 버튼. 여기 홈화면으로 이동도 있는데 홈화면으로 이동하면은 작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홈화면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카메라 맨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네모난 거 있죠. 이것을 홈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텔레그램 73기 설치해 놨잖아요. 여기 가서 클립 모양, 여기 보시면 클립 모양 있죠. 여기 이모티콘 옆에 쭉 따라오면 클립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만든 것을 클릭하고 보내기가 나오죠. 여기 카톡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모양 선택하고 왜 이렇게 가죠. 자, 나를 소개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미쌤이 저보다 먼저 올렸네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나는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고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셀러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낭디꿈 25년 12월 화이팅. 7일 정선미. 낭디꿈 장기꿈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 글씨 보면은, 얘를요, 뭐 그림자 뭐 준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선미쌤. 예, 네. 선미쌤이 만든 카드뉴스와 제가 만든 카드뉴스예요. 딱 보기 어떤 게 더 잘 눈에 보이세요?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글자를 좀 키우고 싶었는데, 네. 이것도 이거 연두색으로 올리셨잖아요. 음, 눈이 좀 침침하죠? 네. 검정색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여기 보세요. 글그램이 있는데 얘를 위로 올려주면은요. 요게 있죠. 컬러백의 글쓰기 밑에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걸 볼 수 있는데 얘를 연필 있죠. 이 연필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흠, 글자 크기, 글자 색, 네. 이거 두 개. 이 두 개만 사용하세요. 이 뒤로 가면 더 있는데 요거만 글자 크기하고 눌러서 글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줄여주면 되겠죠. 글꼴도 바꿀 수 있어요. 글꼴도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막 이 뭐라고 한 거야 이게 잘 안 봐. 한눈에 좀 이렇게 크게 해주고 잘 보이잖아요. 그죠? 글씨가. 이게 네. 너무 굵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X 눌러주면 되고 글자 색은 여기 있습니다. 예, 눌러서 내가 얘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잖아요. 여기 보셔요. 잘 보이나요? 네. 이게 잘 안 보여요? 좀, 안 이게 보여요. 잘 보여요? 아까 흰색이 잘 보여요.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미쌤이 여기다가 뭐 넣은 거죠? 어, 무슨 뭐가, 효과를 넣은 것 같아. 네네네. 뭐, 테두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음. 네, 사람들은 막 이게 딱 보면 이게 조금 뿌예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아까 거기 앞 화면에서 이거 옮겨주면 보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이런 거를 싫어해. 반경이라는 게 들어갔네요. 반경. 예, 예.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인숙쌤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가장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책 읽기를 즐기며 사교적입니다. 나는 낭독하는 사람입니다. 낭디금 화이팅! 화이팅. 장기꿈 화이팅. 아, 네, 제 소개를 읽으셨네요. 전 카드뉴스 만든 거 읽으라고 한 거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카드뉴스 만든 거. 아, 조금 전에 만든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저를 소개하는 거죠. 그거 보겠죠. 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간다. 낭디금 화이팅! 낭디꿈 장기꿈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선미쌤. 예, 나는 깔끔하죠, 매사 긍, 선미쌤. 이거 보기에도. 그죠? 네. 나는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고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셀러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우리 경호쌤 어렵죠? 끝나고 그리케이님한테 잠깐 배우세요. 자, 다산의 마지막 습관. 아, 잠깐.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으면, 자, 이거 카톡에 올리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주세요. 홈 버튼. 홈 버튼 눌러서 10시일간 카페가 있죠. 자, 카페. 10시일간 카페, 한국 10시일간 카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꽉 채우면은 예,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일차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연필 모양 클릭하고 게시판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위로 올려주면 씨앗반이 있죠. 낭비꿈 씨앗반 6개월 이하. 네, 이것을 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제목에다가 1일차 써주시면 되겠죠. 1일차. 1일차. 긍정학원. 긍정학원.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모양 눌러서 지금 만든 거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 그리고 나서 첨부. 그죠? 예, 끝났어요. 등록. 이거 지하철이나 이렇게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긍정학원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네, 좋아요. 다산의 마지막 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굳어지고 텅 비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우울함으로 번질 때 펼쳐보고 기댈 수 있도록 마련한 오래된 조언이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천년의 내공의 저자 조윤재가 다산의 학문의 마지막에서 60년 내공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한 공부, 수학의 주요 구절 57가지를 가려 뽑아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풀었다. 네, 오늘날에 맞추어서 이 조윤재 작가가 다시 재구성을 한 거죠. 다산이 평생 공부를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자 읽은 책, 평생 공부를 다 비웠어요. 다 비우고 다시 채우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 조윤재 인문학자는 누구인가? 고전 연구가입니다.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 영상사업단, 스타맥스에서 근무했고요. 이후 출판계로 입문해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탐서가로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 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됐다. 여러분, 지금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고전이 대접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고전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보시면 지혜가 정말 많아요. 지은 책으로 30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 외 다산의 마지막 습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비롯해 말공부, 천년의 내공, 다산, 어른의 하루,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전으로 돌아간다. 선인들의 지혜를 배운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다? 옛것으로 지키기 때문이에요. 우왕 승보사, 2000년의 공부, 논어 천재가 된 홍 팀장 등이 있다. 논어 천재가 된 홍 팀장, 우리 본 것 같아요.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볼게요. 시작하는 걸 다산의 삶, 다산의 철학, 핵심 메시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다산처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일상 처음부터 다산의 속에서 삶부터. 다산의 삶, 다산 정약용은 평생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며 실천에 옮긴 사람으로 그의 삶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일상 속 실천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산의 철학, 다산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어렸을 때 배웠다라고 하며 평생 공부를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다산처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성찰하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전달합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네. 다산의 삶, 다산의 철학.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성찰하는 것. 이게 기본에 충실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를 보면은요, 이 책은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생 공부, 평생. 우리 지금 대학교 졸업했으면 공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쵸? 평생 공부, 평생 공부. 그래서 평생교육사 그렇죠. 자격증도 있잖아요.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일상 속에서 성찰하며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실천적인 삶.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는 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책, 입교. 유학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그래서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책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륜,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그다음에 목차예요, 여러분. 세 번째, 경신, 독립불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대구, 이대사수,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제자는 자식이 될 수 있어도 자식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언, 궁정만리,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의 내공을 갖춘다. 저 궁정만리. 여섯 번째, 선행, 일일청안,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본다는 것.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보자고요. 아멘. 다산의, 좋아요. 다산의 마지막 습관. 책을 통해서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알아볼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습관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마지막 습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습관. 한 가지씩 공부하는 이야기해 습관. 볼까요? 낭독. 매일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자. 네. 낭디꿈 화이팅! 남겼고 마이트. 네. 다른 매일매일 분들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음? 자산의 마지막 습관.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나의 마지막 습관, 무엇으로 가져가겠습니까? 실천이 답이다. 실천이 답이다. 좋아요.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가고 싶은 습관을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마지막 습관을 무엇으로 가지고 갈까? 나의 마지막 습관은 무엇일까? 저는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록하는 습관. 좋아요. 공포한 건 지켜야 돼요. 저는 하루 한 문장이라도 책을 소리내어 읽자입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책을 소리내어 읽자. 우리가 이 조윤재 작가님이 쓴 책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 다산의 마지막 습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차별된 게 무엇일까요? 말의 모양이요. 발이 그렇죠. 찼어요. 달의 모양. 네. 달의 모양.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이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을 해야겠어요. 아셨죠?
그럼 이거 다음에 질문을 책 보겠네요. 질문. 다산의 마지막 질문. 단산의 마지막 질문. 이거는 좀 연말쯤에 보고, 그 동기부여 책을 먼저 봅니다. 1월 달에. 음, 동기부여. 네. 네. 입교, 유학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공부의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간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것이다. 자, 선미쌤.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입교, 위학, 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음악은 아이에게 들려주는 미래다. 좋은 행동 사이만큼 먼 것이 없다. 낭디쿵 화이팅! 낭디권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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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낭독하는 대한민국 연간회원, 분기회원, 월간회원이 있는데요. 구독 시스템으로 가면은 2만 원. 그렇지 않으면 3만 원. 네, 낭디꿈 지부장님들은 1만 원입니다. 17간 카페 끝나면 소감과 함께 OT 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사랑받는 습관. 제가 한 달 전은 아니지만 1년 전쯤에 만났는데 그분하고는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낭독회를 통해서 이게 좀 끈끈해졌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무조건 칭찬해요. 무조건 칭찬. 그래서 무조건 긍정이야. 무조건 긍정. 무조건, 음, 무조건 칭찬. 나는 이제, 왜 그러지? 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쓰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성경을 진짜, 성경만큼 이제 필사 시간이라서 이렇게 제대로 써도 이렇게 막 꼬불꼬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글씨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글씨가 귀엽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칭찬을 했으니까 글씨가 독특하다, 창의적이다, 예쁘다. 제가 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이렇게 막 이제 정성스럽게 천천히 썼거든요. 글씨는 삐뚤은 글씨가 나오지. 그랬더니, 어머, 글씨 너무 정성스럽게 쓴다. 글씨 잘 어. 쓴다. 이러는 거야. 내가, 나 글씨 정말 못 쓴다고 구박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 글씨를 내가 더 잘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근데 또 어제 또 통화하는데 또 막 폭풍 칭찬을 하는 거야. 그 낭독 강의한 거 가지고. 갖고, 야, 이분은 대체 이거 뭐지?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를 밟겠다. 네. 그래서 가까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네, 다산의, 그 말 들으니까, 잠깐만, 그 말 들으니까, 인공지능 AI가 생각나네요. AI가 진짜. 진짜 AI가 그래요. 위로를 해주죠? 네, 맞아요. 어, 네. 좋아요. AI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 남을 흉보지도 않아요. 칭찬만 하죠. 네, 네. 자, 이 다산의 마지막 습관. 우리가 이제 초승달이 지나서 이제 반달로 왔는데 완성은 질문이에요, 질문. 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책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호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요? 여기 책 뒤편입니다. 뒷표지. 네, 매일 나를 찾기 위해 매일 나를 비워야 했다. 사소한 일상을 위대하게 바꾸는 마지막 습관. 습관은, 습관은 언제들이 쌓이, 언제들이, 어제들이. 어제들이 쌓이고 굳어져 내일이 되는 운명이다. 일상은 익숙함에 길들여져 나를 잃어버리곤 하는 미로다. 공부는 일상에 갇히지 않도록 매일 새로워지는 습관이다.
기본 나를 새롭게 채우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바탕. 이제 처음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도요? 밑에 보면 소학이 있어요. 남기품 화이팅. 정약용은 스스로의 묘지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수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책 있으시죠? 제가 없어요. 아직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책 사라고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늘 도착한다고 했어요. 좋아요. 급하네. 아, 네, 써니님 읽어주세요. 네, 정약용은 스스로의 묘지명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 돌아보니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낭디꿈 파이팅! 안디꼬마 매콤 화이팅. 화이팅! 네, 나를 닫고 실천하고. 정약용은 자신의 내공을 갈무리하여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 하나라도 얻어낸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하고자 했다. 이제 공부를 오롯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수학과 신경만이 특출하게 빼어났다. 이 두 책의 침참에 힘써 행하고자 한다. 수학으로 몸을 다스리고 신경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현자의 길에 이르리라. 네, 우리는 수학, 신경, 현자의 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삶에 침잠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게 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처음을 돌아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겨서 네, 우리가 두 번째 나누는 책인데 자, 책을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매일 마주하는 풍경에 물렸지만 오늘도 새로운 길로 돌아오진 못했다. 한 장을 넘기면 기찻길,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습관, 청보리밭이 나오죠. 습관이 내일의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은 성취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렇게 나를 모두 비우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기 시작했다.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보니 내가 도달한 공부의 끝은 이미 어릴 때 모두 배운 것이었다. 내 나이 60, 한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정약용 자천 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여기로 이렇게 번이러 오는 동안 내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계속 머릿속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일어나면은 귀찮아도 이부자리를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고 내 책상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거에 되게 공감하고 그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이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리는 하지만 예, 사소한 것들을 실천하는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제일 들어오는 줄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채우는 것을가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들도 좋은 말이 많지만 매일매일의 사소한 것을 충실하게 실행해왔고 그것들을 매일 하루를 잘 채우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낭기꿈 화이팅! 낭비꿈 화이팅. 낭비꿈 잘 화이팅. 나눠주셨죠? 화이팅!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다른 분은 어떠세요? 네, 저는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라는 구절이 와닿는데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되겠다. 익숙함에 속지 말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낭디꿈 낭비꿈 화이팅! 화이팅. 낭기꿈 화이팅! 여기 화이팅. 보시면은요, 저도 그 페이지를 펴놓고 있었는데, 여기 어떠세요? 그림이 여러분?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책에 이런 사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좀 어둡긴 했는데,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거여가지고, 음, 지금 방금 읽어주신 그 부분에 보면 엄청 복잡한 그 철로들이 눈에 지금 들어오거든요. 철로와 하늘의 그 온갖 그 전선, 네.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나게 되는 다양한 어떤 삶의 체험, 경험, 내가 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일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진을 보면. 네, 저는 철로와 기차가 이렇게 있는 사진을 사실 좋아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차 타러 갔다가 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진이 들어간 거에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아, 다른 책에 없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걸 읽어주셨던 그 부분이, 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됐고, 좀 더 이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과 글에 대해서. 네, 낭디꿈 예. 화이팅입니다. 낭비꿈 화이팅. 저도 보니까 이게 낭비꿈 굉장히 화이팅. 복잡해요. 이 철로가 사고가 나지 않고 제대로 가는 길은 뭐냐면 익숙해진 길로 또 가고, 진짜 이 복잡한 선로의 이 보이는 그림들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철로를 벗어나면 익사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익숙해져가지고 그 익숙해진 삶이 좋아서 그 익숙해진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애들하고 놀아줘.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내를 가더라도 동네를 가더라도 어떤 작가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익숙해진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익숙해진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거기에 갇히게 되죠. 네, 선미성우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는 이렇게 또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색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이디어를 뿜어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전남 보성중학교에 가는데 강의가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꺼내는 방법 알려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다사는 또 이 조윤재, 이 작가님은 왜 이 그림을 여기에 넣었을까? 이게 조윤재 작가님의 담긴 마음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습관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평생 내가 살아가는 삶을 운명을 바꿔주는, 운명을. 자, 나를 비우고
선택한 마지막 습관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몇 살에 깨달았어요? 60에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운 것을 못한다는 거죠. 20페이지 보면은 다사는 수학으로 몸가짐을 정돈했다. 예, 책을 빠른 눈으로 이렇게 쭉 보세요. 어떠한 말이 내 마음을 꽂힐까요? 저는 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마음 다스림이라는 글에 꽂힙니다. 마음 다스림.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산 분도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다사조차 마음 다스림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 거의 이제 그 불속 공부를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다스림 부분에는 그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예, 습관화 시킨다고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공부인 것 같아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예. 네, 그 말팅. 낭대꿈 우리 그럼 화이팅. 그럼 화이팅. 화이팅. 저도 이 마음 공부, 다른 분들 또 나눠주세요. 저도 잠깐 나눌게요. 네. 네. 어, 아까 익숙함이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다 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요리 연구가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같은 김치찌개나 전을 하더라도 매번 할 때마다 조금 색다르게 물 좀 더 넣고, 예.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집에서 화이팅입니다. 요리를 할 때는 매일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네. 또 한 가지씩 바꿔주면 되겠죠. 네. 네, 또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요. 여기서는 계속 마음 공부, 마음을 잃었다는 거, 수신의 힘, 이런 단어들이 와닿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화두로 해가지고, 마음 공부가 뭘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어, 치매 예방에 좋은 게 뭔가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가지 않은 길을 가거나, 매일 먹는 그 식당에 가서 매일 똑같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을 음,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누구랑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러 갈 일이 있으면, 기존에 알고 있고 익숙한 데보다 새로운 데를 가보자. 매번 새로운 곳을 가서 그 집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새로운 것을 먹어보고 접하자가 이게 이제 제가 작년부터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전뇌를 자극해서 치매가 예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네. 걸 하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실행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음, 의식을 가지고 안 가본 곳을 가고 먹지 않은 음식을 먹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다가 마음 공부, 수신, 이거를 좀 더 얹어가지고 앞으로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랑디꿈 화이팅! 낭대꿈 낭대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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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소밀쌤 마인드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잘 몰라서 완전히 똑같다 하지 못하겠지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명상원을 많이 가거든요. 네, 명상원을 수시로 밥 먹듯이 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거의 명상의 대가 스님들. 네.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잃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 세상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죠. 내 마음 챙김이 먼저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챙기기보다 누구의 엄마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딸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이러한 것을 먼저 찾죠. 누구의 마음부터 챙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마음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고난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면 몸을 지키는 공부는 고난 속에서 큰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실이 바로 여유당 전서다. 네, 여유당 전서 책도 좀 쓰셨죠? 22페이지에 수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떠한 말이 내 눈에 들어올까요? 그 정약용 선생님이 엄청 잘 나갔었잖아요. 화려했던 과거를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 자기를 찾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는데 여기 첫 번째 대랑 마지막 줄에 보면은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가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했던 과거,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게 자기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인생은 이 사람이 화려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 이 부분이, 집중을 내가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쌍디금 화이팅. 안개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되게 잘 나가고 이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거기에 호응하고 또 스스로도 막 총애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 그거에 젖어가지고 예, 조금 삶이 약간 들뜬 상태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차분하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막 이런 시간보다 그 어떤 외부적인 사람들이 그런 총애나 칭송에 자기가 부응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낭디꿈 화이팅. 낭개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자기가 화려할 때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삼성 회장님이 좋을까요? 그 자리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를 찾는 시간, 자기가 마주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몇천 명이나 되는 직원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쪼아대는 언론, 정치. 얼마나 힘들까요?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만큼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2쪽에 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수오. 네. 지킬 수, 나오, 이럴 것 같아요. 나를 지킨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지금 이제 막연히 나를 지킨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여기 들어줬죠.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세월이 10년이었다. 지금은 뭐예요? 공무원이 좋아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어. 근데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했을까? 후회하는 거와 똑같죠. 그게 바로 12년. 처지가 바뀌어서 갔는데, 네,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귀향지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찾았다는 거죠. 그 화려했던 시절에는 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귀향을 보내고 나서 자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머나먼 바닷가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비극의 시간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자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성공의 시간에는 자기가 없었고,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찾은 거죠. 24페이지에 보면, 최악의 절망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극단적인 고난의 시간에서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죽고도 싶었겠죠. 그 화려했던 정제의 사랑을 받았는데 바닷가로 유배를 당하죠.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무엇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학문에 있고 오직 지피를 통해서만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은 거죠. 나는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수학을 통해 몸으로 실천했다. 수학은 뭐냐면은요, 그 송나라의 유제장이 8세 이렇게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면서 편찬된 수양서예요. 8세 이하까지가 아이들이 수양이 된다고 하잖아요. 8세 이전에 교육을 다 시켜야 한다. 근데 8세가 넘어가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은 아동 교육사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의 가르침이 수신의 공부다. 수학을 2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대학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였냐면 수학을 배워야 한다. 수학. 수신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거기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매일 성장한다는 것, 그 위에 보잖아요. 수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부분. 나를 근본적으로 세우는 게 수신이죠. 그리고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그러면서 저는 그 밑에 줄에 감명을 받았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못 찾으셨나요? 네, 어디, 제가 지금 바다 뜨고 있어요.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네, 이거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부분이죠. 예, 그 밑에 맹자 나오죠? 네, 네. 두 번째 줄.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낭비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내가 화이팅. 지금 최악의 상태라. 그러면 하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주려고, 내가 더 크게 성공하려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다사는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평생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을 찾고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마지막 단락이에요.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그 꿈,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28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수신의 힘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사는 지필에 열중했다.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꿈이 갑자기 툭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대표님은 뭐 할까요? 어? 마음이 흐릴 때마다 뭘 저는 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오, 멋있네요. 여행.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는요, 음, 내가 있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잖아요. 길이 열려요. 내가 막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져.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갔다 오면 해답이 열려요. 음, 문 밖에만 음, 나가도 해답이 열려요. 책상에 네. 앉아서 골머리 썩으시면 안 됩니다. 음, 29페이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 평온하고 안일한 삶에서 각성을, 고난의 시기에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큰 힘을 얻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수신. 오늘은 수신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인격적으로 완성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이 어, 이 나라를 이끌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카드 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에 여러분이 책 속에서 찾은 문장을 쓰셔 보도록 할게요. 책 속에서 나에게 와닿은 문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하면 여기 글쓰기 뒤로 가기 하면 작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얘도 뒤로 가기 한 번 더. 그러면 컬러 배경의 글쓰기 나오죠? 컬러 배경의 글쓰기 4대5로 합니다. 자,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기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긍정학원문 우리가 매일 하는 건데 책 속에서 긍정학원문을 찾으셔도 됩니다. 책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자. 다 쓰셨으면 확인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 저장, 확인, 홈 버튼 눌러서 73기
클릭 모양 누르고 보내기. 자, 여러분에게 와닿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 자, 오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고, 오늘 독서 모임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적을까요? 카드뉴스에다 적으세요. 아, 지금 하나 다른, 어, 카드뉴스에다만 적어서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도 되겠죠. 네. 예. 글쓰기 힘드니까 요번에 하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간다. 다시. 73기 남기꾼 독서님. 나의 마지막 습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깨워준 73기 73기 멤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했었고, 네, 마음 공부, 몸 공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 아, 그러다 낭독과 글쓰기 이걸 써야 되는데, 글쓰기만 써놨네요. 한 가지일 필요는 없죠. 수정하는 방법. 여기 잠깐 볼게요. 수정하는 방법. 컬러 배경의 글쓰기 밑에 내가 만든 글그램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내가 쓴 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연필 모양 눌러주고 글씨 쓴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저장. 73기 눌러서 다시 이거 아닌데. 저장이 안 됐군요. 다 쓰신 분 있으면 먼저 읽어주세요. 자, 여기 그리케이님 먼저 읽어주세요. 여기 먼저 하셨네요.
아, 저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먼저 할게요. 혹시 그러면 제가 두 개, 어,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을 길들여줬을 뿐이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 낭독과 글쓰기.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저 읽을게요. 네. 익숙함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복되는 습관을 살펴보기로 다짐했던 날이다. 낭디 화이팅! 낭디꿈 양리꿈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28쪽의 두 번째 단락에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제 꿈이 명확하게 뭐였지?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가서는, 취업이 잘 되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이과를 선택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그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 이과 문과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과를 들어감으로써 저는 사실 그 학교에서 한 적성검사가 예체능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문과, 세 번째가 이과였는데 이과로 간 거죠. 제 마음하고 다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오래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제 나이도 벌써 이제 뭐 곧 60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시니어에 대한 개념도 찾아봤거든요. 어,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미 50대부터 시니어라고 하고, 또 개념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프리 시니어.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게 사실 1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길게 봤을 때 저는 시니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시니어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디지털 배움터 강사 되기 과정이랑 그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스마트폰 사진 강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또 지금 AI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어 내년까지 제가 올해 배운 것들을 좀 능숙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제대로 온전하게 제 걸로 만든 다음에는 저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미래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제가 학창 시절에 생각했던 선생님이 되는 건데, 네, 이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저의 알을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제, 예, 하게 됐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신, 마음 공부, 자신을 잃고 또 찾아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전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30분이 어느덧 넘었네요. 예, 해서 카페하고 또 블로그도 쓰시고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하시고요. 톡방에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12월 19일 날 이제 낭독독서 지도사 과정 모집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하면 다시 재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재수강 하실 분들은 10,000원이고 저한테 직접 또 신청하시면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아, 사진. 아이고, 잊고 있었네요. 그뭐 쓰는 데만 지금 자, 집중해서. 이렇게 유수 성우님 이렇게 귀엽게 해주시면 돼요. 귀엽게 하트. 네, 귀엽게. 귀엽게 하트. 네, 하나, 둘, 셋, 음, 짠.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은 우리 그리케이님이 글그램 작성하는 방법, 예, 유수 성우님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호 성우님도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기 오늘 제대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